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월의 네 번째 휴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11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광양의 낮 최고 기온이 32.8도까지 오른 데 이어 고흥 30.8도, 여수 30.2도, 순천 29.7도를 기록해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태풍 안필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당분간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며 조업 선박과 해수욕장 이용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어류 양식장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여수시 돌산읍 해상 어류 양식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돌산읍 군내리 해상 어류 양식장을 찾아 적조와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어장 예찰 정보 제공과 액화산소 긴급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최근 도내 바다 수온은 여수 신월동과 고흥 나로도가 27도 내외로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 정전이 나서 20시간 동안 무더위를 참아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수요도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흘 넘게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광주. 짜증스러운 표정의 아파트 주민들이 실내가 아닌 밖에 나와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틀 수 없습니다. 전날 밤 발생한 정전 때문입니다. 주민 한 사람으로서 이 찜통 더위에 더군다나 고3도 있고 진짜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760세대가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일어난 것은 어젯밤 10시 20분쯤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아파트 변압기가 견디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냉장고 음식은 다 녹아내렸고 돌아가지 않는 에어컨과 선풍기 때문에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9개 동 가운데 6개 동의 정전은 4시간 만인 새벽 2시 30분쯤 해결됐지만 일부 세대는 무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는 대낮에도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3개 동은 정전이 발생한 지 20시간 만인 오늘 저녁 6시에 정상적으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선풍기도 틀도 못 두고 그렇게 더운 게 더우고 첫째제 오늘 냉장고 문도 자주 넣으면 또 어쩔까 하면서 물도 잘 못 먹고 언제 불이 들어올지 모르는 게. 한편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요도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518만 킬로와트를 기록한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 18일 8,671만 킬로와트로 경신됐고 불과 이틀 만인 20일 8,808만 킬로와트를 찍었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10%대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이번 무더위가 역대급으로 심하고 오래갈 예정이어서 정부와 한전이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 포장면에 균열이 발생해 긴급 보수가 진행됐습니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사무소는 어제와 오늘 여수에서 광양 방향 중간 지점에서 포장면이 부풀어 오르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임시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폭염으로 인해 포장면이 뒤틀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와 정식 보수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고흥 인근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이 고흥 남서쪽 16km 지점이었다며 지진의 규모가 작은 데다 바다에서 발생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이번 지진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74차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남 남해군 엄나무섬 인근 해상에서 3톤급 낚싯배가 좌초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나 선박 파손은 없었고 낚싯객 8명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수심이 낮은 곳을 지나던 낚싯배가 암초를 보지 못해 좌초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창작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림도 그리고 스토리도 만들어 자신만의 그림책을 출간한 어린이들을 박민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양의 한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도서관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림을 그리고 색칠도 하고 여느 학교의 미술 수업 같지만 이곳 어린이들은 모두 그림책 작가입니다. 자신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독특한 이야기로 구성해 그림책을 만든 겁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책을 갖게 된 어린이들은 동화 작가나 다름없습니다. 이 책을 만들기 전에는 남이 만들던 책만 봤는데 이 책을 만들어 보니까 책 만드는 게 재밌고 어렵고 보람찼어요. 광양희망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나도 그림책 작가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0명의 어린이 작가를 배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만든 그림책은 도서관 장소로 등록돼 시민들이 직접 빌려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히고 지식을 쌓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그 다양한 창작 활동을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작가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참여하는 자서전 만들기를 통해 20여 권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창작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폭염 속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기술 교육이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내일 외서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참다래와 단감 등 지역 특산품 재배 농가에서 병해충 예방과 방제, 작물 재배 기술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농약 사용과 농지은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며 농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